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올바른 의학 정보를 전하는 알면 약이 되는 토크토크2 알톡2의 가혜란입니다. 눈밑이 파르르 떨리는 경험 한 번쯤 다 해보셨죠? 병원에 가자니 너무 사소한 것 같고 주변에 물어봤더니 스트레스 때문이야, 피곤해서 그런 걸 거야 라는 대답만 들으셨나요? 오늘 알톡2에서는 여러분이 궁금했던 안면 경련에 관한 사소한 궁금증까지 하나하나 자세히 풀어드립니다. 자, 그럼 가혜란의 알약 톡톡2 지금 시작해볼까요? 우선 저만 해도 자주까지는 아니지만 종종 눈밑이 파르르 떨리거든요. 이걸 병으로 봐야 될까요? 눈하고 볼, 또 심지어는 목 근육까지 같이 움직인다면 대부분의 경우는 중증 질환으로 봐야 되는데, 직장에도 좀 이렇게 한쪽 부위가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떨릴 수도 있는 거잖아요. 두 가지는 같은 질병으로 봐야 할까요? 큰 카테고리에서 안면 장애라고 볼 수는 있는데, 그런데 이 안면 경련이 온다고 해서 대부분 병원에 가시지는 않잖아요. 회복이 안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오늘은 안면 경련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봅니다. 신경외과 장진우 선생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우선 안면 경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기 전에 안면에 있는 신경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나눠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이 우리의 안면, 얼굴을 담당하는 신경이 따로 있는 건가요? 예, 그 뇌신경이 12개의 신경이 있는데 그중에 7번째 신경이 안면 신경입니다. 네. 안면 신경이 우리의 안면의 근육의 움직임을 담당을 하고, 그 이외에 안면부에 또 감각을 담당하는 신경이 따로 있습니다. 그 신경을 3차 신경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 3차 신경은 뇌신경 중에 5번째 신경인데 5번째 신경의 가지가 3가지가 있기 때문에 그 가지가 1차, 2차, 3차로 나눠지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는 어떤 일을 담당하는 건가요? 그 1차 분지의 가지가 이마 부위의 감각을 담당하고, 제2 분지의 신경은 눈썹부터 그 안면 입 위에, 그다음에 3분지가 입 아래의 감각을 담당하게 됩니다. 저희가 오늘 안면 경련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하는데, 안면 신경이 안면 근육을 담당한다면 안면 경련과 밀접한 연관이 있을 것 같아요. 어떤가요? 상당히 원인은 다양하게 일어날 수 있고, 다양한 원인은 대부분의 병은 아닙니다. 하지만 일부의 경우에 있어서는 뇌의 문제 때문에, 또 아니면 안면신경 자체의 문제 때문에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면 결국에는 여러 가지 원인이 있지만 안면 근육이 그 원인 때문에 반응을 해서 나타나는 네, 것이 맞습니다. 안면 경련인데요. 이 얼굴도 면적이 넓고 부위가 다양하잖아요. 주로 어느 부위에 나타날까요? 가장 외래에 오시는 환자분들이 느끼는 증상은 눈 아래가 파르르 떨린다든지, 아니면 입꼬리가 떨린다든지 하는 게 처음 시작하는 게 대부분입니다. 그게 점차 심해지게 되면은 동시에 눈하고 입꼬리가 같이 움직이고, 더 심해지면 얼굴뿐만이 아니라 이 목에 있는 근육까지 같이 당겨져서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얼굴에는 세상 삼라만상이 다 들어있다. 영화 관상에 나오는 대사인데요. 저희 알약톡톡에서는 이 대사를 이렇게 바꿔봅니다. 우리 얼굴 움직임 하나에도 건강이 들어있다. 여러분의 건강을 위해서 눈떨림 하나도 놓치지 않는 알약톡톡. 오늘은 안면 경련에 대해서 부위별로 자세히 알아봅니다. 먼저 눈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나눠볼 텐데요. 우리가 이 떨림을 가장 많이 호소하는 부위가 눈 주변이 아닐까 싶습니다. 우선 저만 해도 자주까지는 아니지만 종종 눈밑이 파르르 떨리거든요. 이걸 병으로 봐야 될까요? 실제적으로 눈 근처가 떨리는 거의 대부분은 생리적인 현상 또는 스트레스 때문에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시간이 지나면 저절로 사라지고, 또 경우에 따라서 말씀을 드리는 게 당뇨라든지 갑상선 질환이라든지 아니면 본인이 먹는 약이 무슨 문제가 있다든지 이런 걸 확인해서 문제가 아니라고 한다면은 대부분은 괜찮습니다. 네. 그런데 이게 궁금한 것이 왜 유독 얼굴 전체 중에서 눈 주위가 많이 떨리는 걸까요?
실제적으로 눈 주위가 많이 떨리는 거는 아니고요. 어떤 사람은 볼이 떨리기도 하고 이마가 떨릴 수도 있는데 우리의 가장 예민한 부분이 눈이 깜빡거리는 게 예민한 거기 때문에 제일 쉽게 느낄 수 있는 겁니다. 그만큼 안면 근육의 역할은 우리의 감정을 표현하는 가장 중요한 기관이기 때문에 조그만 변화가 있어도 얼굴 표정이 변하고 또 얼굴 표정이 변하면 그 사람의 감정이 변한다고 느끼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가장 예민하게 느끼는 부위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더 많이 떨리는 건 아니지만 우리가 예민하기 때문에 네, 더 맞습니다. 빨리 눈치챌 수 있는 것이 눈주위라는 이야기인데요. 그런데 이게 다행히 말씀하신 것처럼 그냥 뭐 좀 스트레스를 받았거나 피곤하거나 이런 가벼운 원인으로 인해서 발생을 했다면 괜찮은데 특정 질병의 전조 증상일 경우가 문제라고 이야기를 들었어요. 네, 맞습니다. 어떤가요? 어떤 질병이 있을 경우에 전조 증상으로 나타날 수 있을까요? 저희가 치료하는 가장 흔한 질환이 지금 벨마비래.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한의원이나 아니면 내과원가에서는 뭐 구안화사라고 얘기도 하고 아니면 그냥 안면마비라고 얘기하는 병입니다. 그 병은 대부분의 경우는 바이러스가 안면신경에 침범을 해서 마비를 일으켰다가 시간이 가면 회복은 되는데 신경이 불안전하게 회복이 되면 얼굴이 떨림 증상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그 벨마비 같은 경우는 초기에 약물 치료, 그다음에 물리 재활 치료를 열심히 하면 회복이 잘 될 수 있는데 시기를 놓쳐서 병원에 오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흔한 것이 반측성 안면 경련이라고 해서 이것은 실제적으로 질환이라고 보기는 어려운데 뇌 안에는 혈관이 나이가 들어가면서 퇴행성 변화가 있으면서 안면신경을 눌러서 경련이라는 병인데 이 병은 수술 외의 방법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손해 쪽으로 들어가서 신경이나 혈관을 분리시켜주는 수술을 하면 성공률이 95%에 가까울 정도로 아주 잘 낫고 있습니다. 이 벨마비든 아니면은 이 노화에 의한 증상이건 간에 빨리 치료를 하면 예후가 그만큼 좋다는 이야기인데요. 네, 그러려면 빨리 이건 병원에 가야겠다 혹은 이건 적당히 내가 기다려봐도 되겠다 판단을 내리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네. 어떤 증상이 나타날 때 혹은 얼마나 지속될 때 빨리 병원을 찾아야 할까요? 얼굴이 떨림 증상이 있거나 아니면 마비 증상이 조금이라도 있다 그러면 그것이 하루 이틀이 아니라 뭐 몇 주 이상이 지속이 된다 그러면은 병원에 가는 게 당연한 거고 특히 떨림 증상보다 마비 증상이 보였다 그러면 하루 이틀 지속이 된다 그러면 빨리 확인을 해봐야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이유는 벨마비의 경우에 있어서 신경 자체가 마비가 오면은 빨리 스테로이드 제제, 그 다음에 신경 회복 제제를 써야 정상으로 회복될 찬스가 훨씬 높습니다. 우선 하루에도 몇 차례씩 계속해서 반복해서 일주일 이상 오랜 시간 반복이 된다면 반드시 병원에 가셔야 하고요. 이게 띄엄띄엄이더라도 자주 반복돼서 내가 좀 걱정이 많이 된다 싶으시다면 한번 검사 받아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안면 경련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고 있는데요. 여기서 잠깐 각종 질병에 대한 오해와 궁금증을 풀어보는 오해와 진실입니다. 네, 오늘의 오해와 진실, 눈이 떨릴 때는 마그네슘을 먹어라. 저도 이 얘기 진짜 많이 들었거든요. 해바라기 씨 드세요. 그럼 좋아요. 실제로 그런가요? 네, 뭐 나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안면 경련의 적지 않은 원인이 생리학적인 원인이거나 스트레스나 과로 이런 건데 비타민하고 마그네슘 같은 것이 그런 스트레스나 과로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신경 회복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저도 외래에서 가장 처음에 처방하는 약 중에 하나가 비타민하고 마그네슘입니다. 네, 장준우 선생님과 함께 안면 경련에 대해서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고 있는데요. 여기서 잠깐 보고 올 것이 있죠. 우리 몸을 더욱 건강하게 하는 알약 튼튼입니다. 네, 자세를 바르게 하는 운동 6번째 시간입니다. 어떻게 운동하시면서 좀 어깨가 딱 펴지셨나요? 이번 주 운동 마저 따라하시면 더 건강해지실 것 같은데요. 이번 주도 이종석 선생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이번 주는 어떤 운동인가요? 이번에는 뒤쪽입니다. 그래서 다리를 접었다 폈다 하는 역할을 담당해주는 근육이고요. 그래서 이 근육을 트레이닝 하시면 이제 등산을 하시거나
이제 내리막길을 내려가시거나 할 때 내 몸을 버티기 조금 더 용이하십니다. 아무래도 운동하실 때, 생활하실 때 안전을 위해서도 좋고 또 요즘 뒤태 미녀가 미녀라고 하는데 운동 바른 자세 함께 배워볼까요? 네, 마지막 주 운동인데요. 어떤 자세를 취하면 될까요? 네, 일단 운동선수가 힘들면 저희가 이렇게 되잖아요. 네, 힘들면 자, 이렇게 기울이게 되죠. 네, 이렇게 해서 무릎을 짚어보세요. 다리 조금만 더 넓게 해서. 어깨 넓이를 벌리고 이렇게 네. 시작인 거죠? 네, 이게 시작입니다. 자, 여기서 손을 앞으로 이렇게 받치시고 엉덩이가 이제 쭉 내려가서 정강이에 붙여봅니다. 쭉 앉으세요. 끝까지. 그렇죠. 자, 그 자세에서 엉덩이만 들어주세요. 엉덩이만. 상체는 그대로 두시고 엉덩이만 쭉 드세요. 그렇죠. 다리가 당길 때까지 쭉. 그렇죠. 자, 그리고 다시 앉아줍니다. 좋습니다. 자, 밀 때는 뒤꿈치에 힘을 주고 미셔야 됩니다. 자, 쭉 밀어보세요. 좋습니다. 자, 일어나시고. 이렇게 몇 번 정도 반복하면 될까요? 이렇게 해서요. 남자분들 같은 경우는 한 20번 정도, 여자분들 같은 경우는 8번에서 12번 정도를 반복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바른 자세 함께 해볼까요? 여러분 건강하게 살아요. 네, 계속해서 안면경련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봅니다. 이 눈가가 떨리는 분들이 많긴 하고 많이 느끼기는 하지만 눈보다 뭐 볼이나 입가가 떨린다고 하시는 분들도 꽤 있거든요. 이게 원인이 다른 건가요? 네, 맞습니다. 눈가하고 볼하고 좀 떨리는 경우하고 또 반대로 말하자면 한쪽이 아니라 양쪽이 같이 그러는 경우 아니면 양쪽 눈하고 입이 같이 그러는 경우 이렇게 다양한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흔하지는 않습니다. 뇌의 이상 때문에 근위자 이상증이라는 병 때문에 그런 경우도 있고 눈하고 볼 또 심지어는 목 근육까지 같이 움직인다면 대부분의 경우는 중증 질환으로 봐야 되는데 중증 질환이라 꼭 나쁜 것이 아니라 안면 경련증도 그렇게 심해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심해지기 전에 병원에 와서 조기에 치료하면 성적이 더 좋습니다. 그렇다는 건 이 안면경련이 심해지면 부위도 늘어난다는 네, 이야기니까 맞습니다. 여러 곳에서 다발적으로 나타난다면 반드시 빨리 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얼굴이 떨리는 게 안면장애만, 안면경련만 그런 것이 아니라 틱장애도 좀 이렇게 예. 한쪽 부위가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떨릴 수도 있는 거잖아요. 두 가지는 같은 질병으로 봐야 할까요? 큰 카테고리에서 안면 이제 장애라고 볼 수는 있는데 흔히 우리가 수술하는 안면 경련증의 경우는 눈부에 하고 입술 거기에만 국한돼 있지만 틱은 목을 움직인다든지 아니면 빈도가 좀 유난히 강하고 또 소리를 낸다든지 그런 다양한 정신과적인 문제를 병반하고 있기 때문에 감별은 어렵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안면 경련이 온다고 해서 대부분 병원에 가시지는 않잖아요. 좀 기다리면은 안정이 되겠지 하고 방치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렇게 방치해둬도 괜찮을까요? 말씀드린 것처럼 수술을 좀 먼저 하게 되면 성적이 더 좋을 수도 있지만 본인이 병을 앓고 오는 경우에 대부분의 경우가 초기가 아니라 중기 이상 돼서 오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수술을 해서 대부분의 경우 좋지만 일부의 환자의 경우는 신경 자체가 혈관 압박이나 아니면 다른 병 때문에 이제 많이 손상이 돼 있다면 회복이 안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드문 경우지만 뇌종양이나 아니면 뇌의 어떤 혈관의 기형 때문에 생기는 경우들도 일부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라도 증상이 만약에 좀 지속이 된다면 병원에 와서 검사를 하는 것이 좋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실제로 왔을 때 검사는 어떻게 진행이 되나요? 일단 문진을 해서 또 다른 병이나 아니면 생리적인 문제를 확인을 해서 그런 게 아니라고 한다면은 근전도 하고 MRI 그리고 안면신경이 제7번 신경 바로 옆에 8번 신경이 청신경입니다. 청신경에 같이 두 가지 신경이 바로 옆에 같이 붙어 있기 때문에 안면신경 경련이 있게 되면 청력에도 영향이 되는 환자들이 적지 않습니다. 그래서 청력 검사를 같이 해서 같이 영향이 있는지를 확인해 보면은 병이 있는지 아니면 없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비교적 간단한 검사로 확인을 할 수가 있고 검사를 받으면 확실한 진단을 받을 수 있기는 하지만 여전히 이 신경치료가 익숙하지만은 않은데요. 어떤 치료가 진행이 되나요? 초기에 가벼운 경우에서는 약물을 주게 되면 증상이 완화될 수가 있습니다. 그 약물에는 비타민, 마그네슘, 그다음에 가벼운 신경 안정제를 항경련제를 쓸 수가 있고요. 그런 약을 사용해도 불구하고 증상이 지속이 되거나 그러면 보톡스를 주사를 하면 떨림이 멈출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보톡스는 단점이 한 3, 4개월밖에 지속이 안 된다는 게 단점이 되기 때문에 보톡스를 한두 번 해보고도 만약에 증상이 지속이 된다면 그때는 수술 또는 수술이 불가능하다면은 다른 어떤 약물 치료를 추가하거나 그런 방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신경치료의 수술이라고 하니까 좀 걱정이 되기도 하는데요. 또 얼굴 부위라서 예민하기도 하고요. 어떤 수술이 진행이 되는 거죠? 반측성 안면경련이 가장 흔한 이제 수술의 적응증이 되는데 이 귀 뒤를 한 3, 4cm 정도 열어서 그쪽으로 해서 소뇌 쪽으로 들어가서 안면 신경을 직접 확인해서 신경을 분리시키는 수술을 하는 것입니다. 이 신경을 분리시키는 수술이다 보니까 워낙 섬세한 수술이라서 부작용이 있지는 않을까 걱정하시는 분들도 많을 것 같은데 어떤가요? 네, 맞습니다. 이것도 뇌 수술의 일종이기 때문에 흔하지는 않지만 드물게 부작용이 있을 수 있습니다. 가장 흔한 부작용은 상처 부위의 어떤 염증이라든지 상처 부위의 출혈 때문에 생기는 부작용이 있을 수 있는데 과거하고 달리 지금은 수술 기법이 좋아졌고 또 모니터링 기법이 좋아져서 저희 병원에서 그 수술을 현재까지 한 3,000예 했고 최근 한 1,000예를 분석을 해가지고 심각한 합병증은 한 명도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일종의 뇌수술이기는 네, 하지만 그래도 그렇게 크게 걱정을 하시지는 않아도 되는 예. 거네요. 네. 아무래도 조금 더 빨리 치료가 수월할 때 찾을 수 있도록 불편함을 느끼신다면 억지로 참지 마시고 병원에 빨리 방문하셔야겠습니다. 오늘은 안면장애에 대해서 다양한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아직 끝나지 않았죠? 한 줄로 요약해보는 톡톡 처방입니다. 네, 오늘의 톡톡 처방, 안면경련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 없다. O인가요, X인가요? O도 아니고 X도 아닌 것 같습니다. 세모군요. 예. 원칙적으로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은 없지만 증상이 생겼을 때 조기에 치료하면은 대부분의 경우는 완화시킬 수 있는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이 안면경련 가볍게만 여기시지만 방치한다면 안면 마비가 올 수도 있고요. 또 다른 질병의 전조 증상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빠르게 발견만 한다면 치료는 수월한 편이니까요. 너무 참지 마시고 불편하시다면 꼭 병원에 가셔서 정확한 검사 받으시기 바랍니다. 알약톡톡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주에 다시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보고 올 것이 있죠? 우리 몸을 더욱 건강하게 하는 죄송합니다. 잘하고 있나요, 저도? 아주 잘하고 계십니다. 저만 NG를 안 냅니다. 디테미녀가 아니라 마저 돌 수 없었어요. 뼈 마디마디에서 소리가 나.